사와디캅, 안녕하세요. 태국을 20분 다녀온 태국 장인 코릴랜드입니다. 태국 여행 얼마 드느냐라는 질문이 가장 태국 여행을 준비하는 것부터 태국 공항까지 도착하기까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 7가지를 차근차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태국 여행 얼마 드느냐라는 질문이 가장 궁금한 텐데요.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사람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박 4일 60만 원에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태국을 많이 다녀오지 않으셨던 분들은 80에서 90만 원이면 무조건 다녀옵니다. 아주 여유롭게 다녀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호화로운 호텔은 묵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차를 이때 써야겠다 하고 만약에 날짜를 정했다면 이제 뭘 해야 되죠? 항공권을 구입하셔야 되죠. 그럼 항공권을 어떻게 구입하느냐? 항공권 땡처리닷컴, 트립닷컴 하고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항공권을 한 50번 정도 발급을 해보니까 스카이스캐너가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카이스캐너 쓰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오셔서 스카이스캐너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주세요. 그럼 가장 위에 보이는 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항공편, 호텔 렌터카 이렇게 있는데 항공편을 선택하시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방콕을 가야 되니까 이제 방콕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가는 날을 보면은 이렇게 날짜가 있는데 이렇게 빨간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가격이 비싼 편이고 초록색은 제일 싼 거, 그다음 노란색은 좀 이렇게 중간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에서 10일까지 3박 4일로 갔다 온다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51만 원, 그다음 에어프레미아 43만 원.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한 초록색, 초록색에서 초록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것을 볼 수 있죠. 원래 방콕행 비행기가 이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절대 이 가격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오후 9시에 비행기 가서 방콕에 오전 1시에 떨어지는 걸로 만약 하면은 이제 여러 개 판매사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2.2 이런 곳은 구매하시면 상당히 피곤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트립이나 조금 더 이렇게 후기가 많은 곳 혹은 이런 한국 사이트, 인터파크 투어 이런 곳을 이용해 주시면 상당히 좀 더 안전하다. 환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곳은 평점이 안 좋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서울에서 방콕까지 항공권 찾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또 어떤 카드를 사용하면은 좀 싸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제일 저렴한 것을 좀 자신에게 맞춰서 이렇게 구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무료 수화물 1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3kg입니다. 갈 때는 5시간 50분, 올 때는 5시간 25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T2, 당연히 T2고 아시아나도 지금부터는 T2입니다. 그럼 이제 또 아이디를 만들려고 하는데 비회원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항공권을 구매하셨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해야 될 건 뭐가 있죠? 당연히 집을 구해야죠. 집은 좀 오바했고 호텔을 구하셔야죠. 호텔도 똑같습니다. 스카이스캐너에서 그대로 검색을 하세요. 여기 항공권 옆에 호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가장 가성비 있는 호텔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정말 여러 곳 비싼 곳 싼 곳도 다 다녀봤는데 이쪽 이 프라카농, 프라카농에서 푼나위티라는 역이 있어요. 푼나위티라는 역이 있는데 여기에 컨비니언트 파크 방콕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보통 한 23,000원까지도 뜨긴 합니다. 여기 지금 24,000원까지도 떠 있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고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가격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 여기서 이제 BTS를 타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기 정말 편해요. 왜냐면 호텔이 정말 그 BTS 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호텔로 예약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방이 나오겠죠. 예약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제 영문 이름하고 자신의 이메일, 제 이메일을 쓰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이메일을 적어주시고 자신의 핸드폰 번호 010이면 이제 10부터 시작해서 0은 생략하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연객실 큰 침대 원합니다. 동의하고 와이파이 있고 주차되고 이렇게 해서 3박 4일이면 이제 85,000원에 호텔이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음 걸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 뜨겠죠. 이제 카드 명의자, 카드에 써있는 이름, 그 다음에 이렇게 카드 번호 이런 식으로 이건 예시입니다 하고 카드 유효기간 CVC 적어주시면 여기서 예약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호텔까지 하셨다 그러면 거의 솔직히 반은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핸드폰 유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귀찮고 이런 거 설치하고 하고 이런 거 만약에 귀찮으시다 하면은 그냥 통신 3사 있죠. KT, U+, SKT 이런 데에서 로밍 요금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보통 5일에 2.5기가 이렇게 해서 25,000원. 제가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 저는 쓴 지가 엄청 오래돼서 이거는 잘못된 정보일 수 있으나 비싼 거는 확실합니다. 돈 많으신 분들은 그냥 통신 3사에서 로밍 버튼 누르고 그냥 비싼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똑똑하신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태국
이심, 태국하고 영어는 ESIM 이라고 치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데이터도 많이 주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알아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만약에 뭐 이심 설치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잘 아는 친구나 아니면 잘 하는 우리 자식들 불러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3박 4일도 아니고 2박 3일도 아니고 더 오래 계시는 분이 계신다 하면 태국의 통신사에 가서 직접 유심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 싸고요. 정말 효율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SKT, 그다음 KT, U+ 같은 통신사 괜찮은 게 두 개가 있는데요. AIS, 그다음 투루 있는데요. 거기 통신사 대리점에 아무데나 가셔서 이심 태국 번호, 그다음에 뭐 데이터 이런 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태국 번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태국 번호를 받으면은 뭐 라인도 좀 더 수월하게 쓸 수 있고 여행을 가거나 뭐 음식 주문을 할 때 전화번호가 있으면은 정말 편리하거든요. 자, 5번째 준비물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제가 적어놓은 이것만 캡처하셔서 준비만 하시면은 정말로 유용합니다. 딴 거는 뭐 부수적으로 더 챙길 수도 있겠지만 뭐 대략적으로는 이 정도는 챙겨야 한다. 그리고 여기 맨 위에 같은 경우는 봉다리가 써져 있어요. 봉다리가 왜 중요하느냐?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봉다리 하나와 슬리퍼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비행기 탑승하실 때 백팩 하나나 아니면은 뭐 숄더백 하나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봉다리에다가 슬리퍼 하나 넣고 비행기 타세요. 보통 비행기에서는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보다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발의 피로도를 좀 줄여드릴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슬리퍼가 없다 하면은 신발을 벗고 좀 깨끗한지도 모르는 그 바닥에 저희의 양말을 닿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보다는 슬리퍼가 좀 더 편하고 그 다음에 태국 가서 공항에서도 좀 더 시원하게, 혹시나 공항에서 또 비가 온다면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슬리퍼는 항상 비행기를 탈 때 붙이지 말고 들고 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번째는 앱입니다. 앱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것은요, 이 그랩입니다. 네, 이건 원래 태국에서 배달원들이 원래 입는 옷인데 제가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하나를 구매를 했고요. 이 그랩 같은 경우는 보통 택시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혹은 뭐 밴을 부르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게 그랩이고요. 그랩 같은 경우에는 음식도 약간 좀 더 비쌉니다. 오토바이도 약간 좀 더 비싸요. 그렇지만 조금 더 대형 회사이기 때문에 보험에 있어서 혹시나 자동차 사고나 뭐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면 이 그랩보다 좀 더 싼 앱이 뭐가 있느냐? 라인맨입니다. 네, 라인맨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당연히 배달의 민족의 느낌입니다. 라인맨은 그랩보다 조금 더 현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음식 종류도 더 많기 때문에 음식을 찾아보고 계신다 하면은 라인맨을 먼저 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볼트. 볼트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랩보다도 조금 더 싸요. 그렇지만 보험에 있어서는 잘 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볼트입니다. 보통 오토바이를 부르거나 택시를 태국에서 부르면 앱을 이용해서 부르는데 그랩보다 좀 더 싼 어플리케이션 볼트입니다. 볼트도 똑같이 신용카드를 입력해두면 언제 어디서든지 오토바이나 택시를 불러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볼트입니다. 다음은요, 구글맵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태국에서는 구글맵을 100% 믿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메신저 라인입니다. 아니, 태국에 연락할 사람도 없는데 도대체 라인이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 식당에 가면은 스캔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스캔을 하면 라인 앱 메신저가 켜집니다. 메신저가 켜져야 그 식당의 메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번호로 라인을 깔으셔서 메신저를 만들어 놓으시면 좀 더 여행하실 때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수적인 앱은 맥심이라는 앱인데요. 이 앱은 치앙마이 가시는 분들, 북쪽 가시는 분들은 맥심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관광지에 가게 되면은 보통 그랩이나 볼트가 택시가 안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현지인들이 쓰는 이 맥심이라는 앱은 치앙마이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많이 쓰는 이 맥심이라는 앱은 좀 더 택시를 북쪽에서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치앙마이 가시는 분들은 이 맥심을 꼭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앱까지 다 깔았어요. 그리고 항공권도 다 했고 호텔도 다 구했고 하면은, 자, 7번째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비자예요. 아니, 태국 무비자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태국이 관광객들이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태국도 약간 비자에 손을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 이때부터 이때까지 태국에 있을 거야, 그리고 어디에 호텔에 있을 거야, 이것만 작성해 주시고 이메일로 그 서류를 받으시면 공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메일로 받으시고 핸드폰에다가 캡처만 해두세요. 데이터가 안 되면 이메일이 안 되니까 캡처를 해두시고 출입국을 지나갈 때 거기서 만약에 비자 보여줘 하면은 그때 보여주시면 되고요. 만약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전산에 다 있기 때문에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좀 신기한 게 이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상당히 혼란이 많았어요. 태국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하나하나 언제 다 보고 있겠습니까? 줄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국만큼 잘 되어 있지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약간 태국에서 왜 만들었는지 모르는 그런 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 비자가 어떤 방법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검색창에 TDAC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위에 광고가 있는데요. 위에 거 하시면은 또 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TDAC 밑에 걸 눌러주시고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또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국 카드, 입국 카드 업데이트가 아니고요. 입국 카드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입국 카드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갔는데 좀 더 늦게 오거나 좀 더 빨리 갔을 때 좀 바꿔라 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성은 영어로 작성을 해주시고 여권은 여권은 뭐 M으로 시작하는 번호, 이거 예시니까 절대로 조심하시고요.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KOR 찾으셔서 국적 넣어주시고 생년월일, 이거는 제 생년월일입니다. 따라하시면 안 돼요. 메일이 남자, 피메일이 여자,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고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아, 여기 있네요. 위에 거 하시면은 북한이고요. 아래 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10 적어주시면 되고,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서울이나 뭐 경기 뭐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업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일하는 사람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무렇게나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탑승 국가 한국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행 목적은 그냥 쉬러 왔다, 미팅 있다, 운동 있다, 뭐 비즈니스가 있다, 교육이 있다. 근데 저희는 그냥 홀리데이로 눌러주시면 되고, 보통 비행기 타고 가니까 비행기 눌러주시고, 커머셜 플라이트 눌러주세요. 만약에 프라이빗, 개인 전용기 타시면은 밑에 프라이빗 눌러주시면 되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OZ로 시작하는 항공편 번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K2로 시작하는 항공편 번호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빠르게 예시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상태 확인서 2주 동안 코리아, 대한민국 눌러주시면 되고요.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신이 작성했던 거가 쫙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메일, 꼭 자신이 쓰고 있는 이메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캡처를 해서 입국 심사를 할 때 한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메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7가지로 비자까지 해결을 하시면 태국 가실 준비는 모두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솔직히 뭐 더 준비할 것도 없고요. 태국 며칠 다녀와야 될까요? 태국 하면은 방콕, 치앙마이, 푸켓 보통 이렇게 3가지를 고민을 하시는데요. 방콕 같은 경우에는 3박 4일, 치앙마이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 푸켓 같은 경우에도 2박 3일. 제가 볼 때는 이렇게만 가도 충분히 방콕과 치앙마이를 대부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더 보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장기간이면 볼 게 너무나도 많죠. 방콕, 치앙마이, 푸켓 어떻게 다르냐? 방콕 같은 경우에는 시티 라이프, 좀 더 태국의 맛집들과 좀 도시적인 느낌을 보고 싶다 하면 방콕이고요. 치앙마이 같은 경우에는 자연, 우리나라 양평 아니 뭐 평창 아니 가평 같은 자연적인 것을 느끼고 싶다 하시면은 치앙마이 가시면 됩니다.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 치앙마이 가세요. 그렇지만 조용한 거 싫어하고 도시적으로 술도 마시고 좀 즐기고 하려면은 치앙마이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푸켓은요, 딱 봐도 휴양지, 바닷가에서 모히또 한잔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코코넛 밀크를 마시거나 그러한 휴양지 느낌이면 푸켓을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3박 4일이면은 어떻게 다녀와야 되냐? 직장인들이 여행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은 건 뭐죠? 연차가 있죠. 목요일 반차를 내고 금요일 연차를 내세요. 목요일 오후 반차를 내면은 오후에 공항에 가서 12시 혹은 새벽 1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토, 일 해서 일요일 오후나 일요일 오전에 돌아오면은 방콕을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3박 4일 일정이고요. 2박 3일 같은 경우 치앙마이나 푸켓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연차를 내고 혹은 목요일날 퇴근하자마자 새벽 비행기를 타고 금, 토, 일 해서 2박 3일로 치앙마이나 푸켓을 다녀오시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만약에 이 저의 설명이 너무 마음에 들으셨다면은 다음 편에서는 제가 뭐 환전이나 뭐 사와야 될 거, 그 다음에 관광은 어디 가야 되는지, 현지인들이 진짜 좋아하는 맛집은 어딘지, 꼭 한국인들이 많지 않은 곳은 어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